뉴욕 증시가 또다시 엇갈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가치주와 성장주에 대한 랠리, 기대감으로 다우지수는 올라갔는데 이 코로나 시대가 종식이 된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생기다 보니까 코로나 수혜로 인해서 올라갔었던 종목들의 하락이 일어나게 되면서 나스닥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도 비슷한 상황을 보였는데요. 자, 이러한 기조들 얼마나 더 가게 될 것인지, 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는 내리고 대한항공은 올랐다. 뭐 역시 비슷한 내용인데요. 언택트 관련한 종목군들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에 이제 새롭게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컨택트 관련한 종목군들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또 이런 변화들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겠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허용을 하고 또 무턱대고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부양이 일어나게 되면 수출 기업은 비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달러를 풀어서 경기를 끌어올리겠다. 자, 이렇게 되면 환율에 대한 영향이 생기게 되고요. 수출 기업에게는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른 기업들의 대처 방안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빼빼로. 그래서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뭘 자꾸 빼라고 그러니까. 근데 주식은 올라야 되는데, 빠지지 말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뭐 자꾸 빼는 건 이거 빼빼로데이, 이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솔로데이잖아요. 1111 해가지고 솔로데이라고 해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이라는 숫자를 잘 보시면 화살표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위쪽으로 치솟는 화살표의 모양새,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요. 어떤 간에 이것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죠? 하나의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가 지금 움직이는 모양새가 그래요. 이 하나의 어떤 사건을 가지고서 이렇게 해석하면 저렇고 저렇게 해석하면 이렇고, 뭐 그런 모양새였던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대선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똑같은 사실이지만 어디서는 긍정적이고 어디서는 부정적이고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번에 그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아마 그렇게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일단 오늘 중요한 골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미국 증시는 이제 다우지수는 올라가고 나스닥은 떨어지는 상황이 좀 벌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올라갔다. 이 부분은 경기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부분이고요. 나스닥이 떨어진 부분들은 이제 그동안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군들이 덩치가 커진 상태에서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요런 상태가 유지가 돼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비정상적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되돌림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상 수준, 정상적인 범주 안에 들어와야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너무 저평가됐었던 그런 경기 성장주들, 외면받았었던 종목군들이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관점들이겠죠.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그 장본인, 그 화이자의 백신 관련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화이자하고 독일의 바이오엔테크하고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백신이 90%의 감염 예방률을 보였다. 이것만으로 사실은 코로나 시대 종식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텐데, 문제는 말이죠. 이 백신을 과연 언제 접종을 하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이 개발됐어, 코로나가 종식이야, 앞으로는 시간 문제야,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좋아질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언제 좋아지는데? 라는 생각에 이제 사람들이 또 멈칫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내년도 상반기
상반기도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6월 전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쯤은 되어야지만이 전체적으로 좀, 보편적인 그런, 백신의 예방 접종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동식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좋지만, 당장 올 것 아니지 않느냐, 지금 당장 걱정인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같은 재료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코로나 종식이야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 아직까지 멀었잖아,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한다라는 이야기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변하지 않은 사실은 있어요. 종식이 된다라는 거. 네, 아직은 아니잖아라도 언젠간 된다라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뭐 종식에 대한 기대감들은 일단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종목들에 대한 전략을 그렇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보다도 이제 조금씩 옮겨가야 되겠죠. 코로나가 종식됨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 사실은 그런 종목군들은 대형주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민감도와 굉장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어떤 포지션들이 경기 성장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이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지금 딱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을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과 맞춰서 이 성장주나 저평가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계속 봐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런 자금 이동이 당연시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기술주, 통신주, 이런 성장주로부터 순환을 목격하고 있다라는, 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가지고서 그동안 과하게 올라간 종목들은 매도를 친 상태에서 거기서 만들어진 자금을 아직 올라가지 않은 성장주 쪽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기조는 연말까지는 당연히 진행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진행이 되고 나면 이제 1월 효과라든지 기타 등등의 어떤 상승 효과들이 주가를 이제 안정적인 그런 상황으로 끌고 갈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이제 준비 과정 정도로 우리가 여기셔도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하기 위한, 더 올라가기 위한 준비 과정.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해왔었던 언택트 관련한 종목군들이 뒤로 물러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수급이 바뀌고 시장 상황이 바뀌는 것처럼 주도주의 상황도 바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술주들에 좀 국한되는 모습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언택트라든지 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그 수혜를 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주가가 많이 뛰어 올라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이제 조금씩 경계해야 되는 거고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것들, 네, 아직 올라가지 않은 것들, 또 뭐 여행이라든지 뭐 항공, 숙박 등등에 대한 그 기업들의 상승률이 일단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 이야기는 바로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면서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일단 긍정적이다, 좋다, 이렇게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 같고요. 하나의 재료지만 어쨌건 결과물은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조금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들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갈 거예요. 네. 화이자 백신이 불러온 바람, 카카오는 내리고 대한항공이 떴다라고 되어 있네요. 카카오는 이제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잖아요. 그래서 이 언택트 관련한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좀 이제 그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죠. 뭐 화상 회의부터 시작해서 뭐 화상자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보안, 뭐 등등 해가지고 언택트 관련한 종목군들의 어떤 상승률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코로나가 종식이 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갑자기 또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화상회의, 원격 수업,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애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하면 원격 수업 필요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플랫폼 자체가 사용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완화가 돼서 이제 종료가 됐다, 이렇게 된다면 뭐 컨택트라고 해서 이제 그동안 좀 소외받았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카카오처럼 또는 이제 뭐 비대면이라든지 이런 게임이라든지 이렇게 언택트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투자자들이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대한항공이 11.2%나 올랐었네요. 그 다음에 진에어, 제주항공. 이 항공 관련주들이 전부 다 11%, 12%씩 올랐었던 모습이에요.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지만 주가를 살짝 끄집어 내려놓은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어쨌건 일단 상승 흐름이 이어지는 것은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 같은 종목도요. 하나투어, 노랑풍선, 뭐 참 좋은 여행, 이렇게 뭐 레드캡 투어, 모도 투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주가 상승률 상당히 좋았고요. 영화관, 네, 영화도 이제 자주 보러 가야 되겠죠. CGV가 5.7%. 카지노, GKR, 강원랜드, 호텔신라 다 올랐습니다. 강원랜드만 조금 상승폭이 적었는데요. 얘네는 내국인 카지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구간들은 일단 뭐 이 국내에 있는 그 포인트보다도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유통, 호텔, 백화점 뭐 이런 쪽에서 다 같이 주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에 인터넷, 네이버, 카카오, 그 다음에 게임주들, NC소프트, 넷마블 뭐 이런 기업들부터 해서 전자결제 관련주까지 약간은 변동성을 좀 크게 키웠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일단 트렌드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쫓아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같은 추세가 언택트주와 컨택트주의 전환으로 이어지기는 아직 이르다라는 평가도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보면은 반짝 테마에 그친다기보다는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언택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비대면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선을 그어야 되는 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상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급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 이외에는 뭐 사실 뭐 계좌 개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보면 다 언택트가 편하잖아요. 비대면으로 하는 게. 그래서 직접 움직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한다라는 개념들을 이제 도입을 했었던 것들인데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런 것들이 새롭게 조명을 받았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조명을 받지 않는다라면 주목을 받지 않는다라면 이제 원래대로 했었던 원래 가려고 했었던 그런 방향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언택트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갖다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끝까지 데리고 움직이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한번 잘 찾아보시는 그런 전략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백신 기대감으로 이제 소폭 오르기는 했는데, 수출기업들이 비상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미국 그 대통령 당선자가 경기 부양을 하게 될 텐데, 뭐, 누구든 마찬가지로 경기 부양하게 되겠죠. 이 경기 부양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은 뭔가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은 뭐다? 돈을 풀어서 하는 것. 즉, 양적 완화겠죠?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진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이 양적 완화가 재밌는 게 뭐냐면, 달러를 푸는 거잖아요. 시장에 돈을 많이 푸는 거기 때문에 달러가 많아지게 되면, 달러가 계속 약세 국면을 보이게 됩니다. 달러가 약세 국면을 보이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좋겠죠. 왜냐면 달러가 올라가는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요,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기업들의 수출 실적은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그 환율의 어떤 상승들 그런 부분들은 기업의 어떤 내용들이 연결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네, 그런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뭐, 미국은 어쨌든 수출 기업은 아니고, 이제 서비스, 수입, 뭐 이런 쪽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꼭 달러가 약세 국면에 들어가서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보긴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좀 들어오게 되면 이런 달러의 약세 국면, 지금 달러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환율은 내려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연하게도 수출 기업들에게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 대부분의 기업들이 1,050원에서 1,100원 이 정도를 이제 1차 방어선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환율이 계속 떨어지게 된다라면 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게 환차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값은 고정되어 있는데 계속 환율에 대한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는 1,200원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뭐 개당 200원에 어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환율이 떨어진 시기에서는 이제 수출주들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커지게 마련인데, 지금은 이제 과연 이 경기 부양을 하지 않고서 수출들이 좋아질 수 있겠는가? 사실 이거는 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부양은 어차피 해야 된다라면 이 달러의 어떤 영향력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자. 그러면 원화를 걷어 드린다거나 아니면 원화도 같이 풀어주는 거죠. 원화도 같이, 우리도 경기 부양을 통해서 원화도 같이 풀어주는 거. 더 많이 풀면 되지 뭐. 더 많이 풀어가지고 뭐 정책적인 지원들을 나가든지 이런 식으로 시장에 돈을 좀 더 많이 풀어야 되는 상황,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이제 약간은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버틸 수 있는 여력들이 많이 있죠. 우리 유보율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버틸 수 있겠습니다만,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또 버티지 못하고, 네, 그냥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상황도 많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이제 수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조금 감소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대신에 기업들이 물건을 좀 많이 내다 팔게 되면, 네,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상쇄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을 마냥 네, 좋다고 할 수만은 없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 계속 내려가게 되면 주식시장으로 외국인 유입은 계속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내용일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우리가 종목들을 이제 저평가, 그 다음에 성장주 이런 쪽으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뭐 그런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환율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어느 하나만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제 수출 주도형 국가들은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보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뭐 경기 부양책을 좀 사용을 해줘야지만이 어느 정도의 키높이 맞춤이 진행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미국 시장 특별히 바뀐 건 없습니다. 가치주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언택트 수혜주들이 주가를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우지수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는 내리고 대한항공은 올랐다. 이 언택트는 내리고 컨택트는 올랐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언택트 컨택트 구분을 할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다 장기적 상승에서 보면 좋은 관점이다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해드렸던 것은 언택트라고 해서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네, 그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것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네, 뭔가 이제 그 조정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종목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에 대한 수혜를 아주 그냥 독특하게 받았었던 거, 뭐 화상회의 같은 그런 경우들은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부양을 많이 하게 되면 수출기업들은 비상이 걸린다. 미국이 달러를 많이 풀게 되면 수출기업은 비상이 걸린다. 이거는 근데 피해갈 수 없는 경제 원리인데, 어쨌든 규모가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실적이 성장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같이 경기 부양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나마 네, 조금 희석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일단은 다 보고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환율을 조절해 줄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으리라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렸고요. 오늘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만의 투자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쫓아서 하는 투자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것은 이미 경험한 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일단 나만의 투자 방법, 나만의 투자 원칙 이런 거 세우는 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렇게 기준이 없으면은요, 이게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리게 돼요. 특히 뭐 어제 같은 날은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는데요. 올라갈 때 따라가고 내려갈 때 같이 팔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결국엔 나한테 남는 것도 없고, 네, 별로 좋은 결과도 얻지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진득하니 한 곳에서 투자하시는, 그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만의 투자 원칙, 나는 항상 일정한 구간대, 일정한 패턴에서 매수하겠어라고 한다면, 장이 오르나 내리나 관계없이 내 조건과 맞는다라면 매수하시는 그런 결단력도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쉽지만은 않은 날일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으니까 긍정적으로 계속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들어갔다가요, 네, 오전 장중시황 때 다시 찾아와서 나머지 이야기들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꼭 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